네, 바다 속으로 수심 48m, 최대 수심 48m 밑으로 터널을. 혹시 오늘 여러분들 그 얼룩 전박이 사서 보셨나요? 못 봤어요? 자, 여러분, 오늘 그 사진 찍었던 게 바다에 해무가 끼어가지고 가까운 거리는 좀 사진이 괜찮더라면 먼데 사진은 좀 뷰가 안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여러분, 지금 오른쪽으로 저도를 이제 두고 우리가 떠나가는데요. 지금 이 섬을 중심으로 해서 양쪽 사이드로 보시면 거가대교가 지금 완통을 했어요, 이곳 저도를.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자동차로 들어갈 수가 없느냐라고 물어보시는데, 저기 38선 철책선보다 더 보강을 많이 해놨어요. 자동차로는 들어갈 수가 없고요. 그리고 여러분, 오른쪽 왼쪽으로 거가대교가 보이시죠? 자, 이 거가대교가 2011년 1월 1일 날 개통을 하게 됩니다. 그 개통이 되고 난 뒤에요, 이곳이 바로 일출의 명소가 되어버렸습니다. 2011년 1월 1일 날 그 개통을 할 때, 그때 그 뭡니까, 우리 일출 사진전에서요 아주 각광을 받은 현장입니다. 우리가 이제 1월 1일 날 새벽에 저희들 터미널에서 떡국을 한 그릇 드시고 나옵니다. 자, 본 유람선 선장님께서는 어디를 보고 가느냐, 지금 저도를 중심으로 해서 왼쪽으로 보니까 거가대교, 바다에서 하늘로 올라간 저 타워가 다이아몬드형으로 만들어져 있죠. 저 다이아몬드 안에 일출의 맥이 있습니다. 그날 새벽에 해가 어디서 떠오르냐면, 저기 지금 타워가 두 개가 세워져 있는데 뒤에 거, 자, 자동차가 지나가는 아래쪽이 삼각형이잖아요. 그 삼각형 뒤편에서 해가 솟아오릅니다. 자, 그러면 처음에는 해가 강아지 혓바닥처럼 빨갛게 내밀죠. 그러다가 그 붉은 해 덩어리가 수평선에서 떨어질랑 말랑 할 때는 저기 아래쪽 삼각형을 가득히 메웁니다. 자, 그런데요, 이상한 게 그 붉은 해 덩어리가 저 삼각형 안에 들어가면 광채가 나기를 시작을 합니다. 아마 저 삼각형하고 해하고 빛의 반사작용 때문인가 봐요. 그 붉은 해 덩어리가 완전한 다이아몬드 제 빛깔 광채가 납니다. 자, 그러자 그 해가 다이아몬드 위로 1m 올라갈 때마다 완전히 달라요, 색깔이. 어떤 구간에서는 용광로를 녹이는 그런 아주 빛들, 어떤 구간에서는 레이저 불빛을 쏘는 듯한 형광, 그런 형태로 다채롭게 나타나는데요.
마지막으로 이제 클라이맥스를 여러분 제일 위쪽에 지금 바라보세요. 불이 반짝반짝하는 게 보입니까? 저곳에 마지막으로 해를 겁니다. 자, 여러분 상상 한번 해보세요. 자, 1월 1일 날 새 아침을 밝히는 거대한 촛대 위에 그 정말 밝은 촛불을 밝혀가지고 1월 1일 날을 빛나게 하는 그런 형상을 만들어냅니다. 대부분 우리가 일출 해맞이를 나가면 2, 3분 정도 해오름만 보고 오잖아요. 그런데 이곳은 약 35분에서 40분 정도. 잠깐만요. 대부분 이곳에서 이제 제작된 일출 사진들은요, 공모전에 출품을 하면 우리나라 그에 찍은 일출의 그 사진 대작전을 벌여요. 그러면 10개를 뽑으라고 하면 항상 3개 내지 4개가 이곳 거가대교에서 출연을 한답니다. 한 번쯤 여러분들 거가대교 일출 기억해 둘 만한 장소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지금 오른쪽으로 저도를 이제 두고 우리가 떠나가고 있는데요. 오늘 여러분들 기어이 맥점을 찾아서 계단 180여 개를 올라가 가지고 등에 땀방울을 채웠죠 좀. 네. 저기 저 전망대가 오른쪽 끝자락에 보이네요. 저 전망대이고, 그리고 이제 뭡니까, 탄약고가 있던 제1전망대는 왼쪽 끝자락이 되겠어요. 왼쪽 끝자락. 오늘 여러분들 사슴을 못 보셨다고 하는데 아마 사슴 이 애들은 지금 이 어디 산 숲은 짙은 숲속에 어딘가에 있을 거예요. 너무 이쁜데 고사슴들. 아마 지금쯤요 그 사슴들이 이제 우리가 다 빠져나오니까 산에서 살금 내려와 가지고 뭡니까 거기 저 골프장 열리지 정원에 와서 저거가 우리 대신해서 아마 골프 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저도라는 섬이요 약 50년 동안 금단의 섬으로 우리 민간인들은 아예 접근을 할 수가 없었고, 민간인뿐만이 아니고 어선들도요 우리 지금 유람선만큼 이 섬에 접근을 하면 오늘 함정 보셨죠? 그 함정이 날라와 가지고 바로 낚아채 가버려요. 잡혀가는 야단 맞습니다. 해병대 군복 정복을 입은 군인이 옆구리에 권총을 하나 떡하니 차고 그 오른손이요 권총 그 손잡이에 왔다 갔다 합니다. 허가를 준다고. 그러면 어부 순진하다는 어부들이 그 내리세요 하면 내려갑니다. 내려가면 바로 그 순간부터 내려가는 순간부터 바로 열중 쉬어 차려 머리 박아. 우리 남자 팀들 머리 박아면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리고요 이제 또 일어나면요 일어나라고 합니다. 일어나면 귀 잡아합니다. 귀 잡고 쪼그러뛰기 50회 실시합니다. 어부들이 그런 더러운 형태를 당하고 나면 두 번 다시 있으면 안 가요. 자, 그러다 보니까 2019년 9월 17일 날 개방을 하게 되는데 그 다음날 개방된 그 다음날 18일 날 어떤 현상이 벌어졌냐, 방금 여러분 노란 배가 지금 빠르게 지나갔죠. 그 배가 머구리 배예요. 머구리 배. 물 밑에 잠수부가 들어가서 조개도 채취하는 그 배인데 그 배가 약 40여 척이 개방되자마자 이 섬 가까이에 접근을 합니다. 했는데 물속에서요 바닷물 안에서 우리 머리보다 큰 전복들이 진천에 깔려있어요. 그 전복 한 마리가 경매가에 70만 원. 아니 그거 한 마리만 사 먹었으면 10년은 더 살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죠. 그래가지고 한 마리 사러 갔어요. 갔는데 아파트 귀한 아파트들 청약 받으러 줄 선 데서 줄도 아니었어요. 여하튼 이곳 저도 참 개방되기까지 우리 거제 시민들 애간장을 그렇게 태우던 섬이었는데 지금 약 3년여 전에 또 코로나가 와가지고 한동안 못 들어왔죠. 지금 올해 2월 달부터 활성화는 안 됐지만 5월부터는 많은 우리 국민들이 다녀갔습니다. 또 오르뜨기 좀 시키면 안 됩니다. 이제는 안 됩니다. 자,
자, 여러분 지금 유람선이 떠가는 바다 이곳 밑이요, 돌고래가 그렇게 출몰을 많이 하는 말박도 해상이라고 해요. 돌고래가 많이 나타날 때는 수백 마리가 나타납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들 안타깝지만 오늘은 돌고래를 못 봅니다. 이 돌고래가 시도 때도 없이 나타나는 게 아니고 우리 바다 물때가 한 물에서부터 좁은 15물이죠 있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 물때 6물에서부터 12물 사이에 오늘 오전 이 시간 꼭 돌고래가 나타납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 물때가 13물, 14물인가? 그러니까 어제는 돌고래가 2마리, 3마리밖에 안 나왔어요. 차츰차츰 모습을 감추다가 나중에 6물 저렇게 생겼어요. 다시 와 상괭이라고. 올라와요. 스마일 돌고래, 웃는 돌고래. 어제 이러다가 한 분이 그렇게 했는데 정말로 돌고래가 나타났어. 딱 그렇게 하는데 저기 뒤편에서. 그런데 뭐 돌고래는 못 보더라도 껍데기는 한번 우리 바라보고 갑시다. 이해입니다. 이해. 이쪽에 계시는 분들은 안 보일 것 같아요. 지금 이해가 여기서 서식을 하는 애입니다. 우리 그 네이버에 검색을 해보시면 한문으로 위에 상자, 그 다음에 곡괭이 할 때 괭, 상괭이라고 검색을 해보시면 이해가 여기서 서식을 합니다. 얘가 이쁜 게요, 등에 지느러미가 없어요. 대신해서 꼬리에서부터 등으로, 등에 꼬리에서부터 머리까지 하얀색과 노란색을 띠는 새끼손가락만큼의 굵기 색깔이 선명하게 위에 나와 있어요. 정말 이쁩니다. 상괭이라고 검색을 해보시면 나오지만 일명 스마일 돌고래라고도 그렇게 불러요. 꼭 웃는 모습이라서. 뭐 나타나지 않는 돌고래 뭐 설명을 해드려봐야 뭐 죽은 자식 뭐 만지고 화제거리 다른 데로 옮기게. 자, 여러분 왼쪽으로 몸을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왼쪽. 자, 저기 왼쪽 9시 방향으로 보니까 주먹만한 섬들이 졸망졸망하게 연결이 되어 있죠. 저 섬 참 재미나는 섬입니다. 기가 흐른다라고 해서 우리 거제 시민들은 그렇게 알고 있고요. 기가 흐르는 섬 백사도, 또 일명 우리 거제 시민들은 백여도라고도 하기도 하고요, 흰여라고도 부른답니다. 저곳 백사도 먼저 재미나는 전설부터 하나 전해드릴게요. 옛날에 하늘에 사는 옥황상제 딸이 저곳 백사도에 목욕을 하러 내려옵니다. 그러면 마을 주민들은 비가 오질 아니해서 가뭄이 들면 저 백사도에 올라가가지고 강아지 피를 뿌려놓습니다. 그러면 하늘에 사는 옥황상제 딸이 목욕을 하러 내려오니까 강아지 피 비린내가 너무 많이 나잖아요. 그러고 더럽잖아요. 그래서 하늘에서 비를 내려 그 강아지 피를 씻어내고 옥황상제 딸은 목욕을 하고 그 내린 비로 인해서 마을에서는 가뭄이 해소된다는 그런 전설이 이어지고요. 그리고 여러분 또 하나 재미난 게 있습니다. 우리 애들 지금 수능 시험이 목전에 닿았죠. 11월 8일 10일 그럴 때 되면 저 섬이 몸살을 앓습니다. 왜냐면요, 우리 그 수험생을 앞둔 학부모들 3, 4, 5 모여가지고 항포구에 매달려 있는 어선을 대절을 해서 그 배에다가 뭐 고기, 떡, 술, 밥, 과일, 잔뜩 실어가지고요 저 섬 가까이로 갑니다. 기가 흐른다고 하니까 가지고 간 음식을 저 섬 방향으로 뿌려대면서 손바닥이 닳도록 빕니다. 어쩌든지 내 새끼 시험 잘 치게 해달라라. 수능 시험을 3, 4일 목전에 딱 둔 날짜에는요 여기서 저 섬이 안 보일 정도예요. 어선들이 에워 싸가지고. 그런데 왜 저 섬을 기가 흐르는 섬 백사도라고 하는가 하면, 여러분 거제도에서 대통령 2분 나오셨죠. 김영삼 전 대통령, 문재인 전 대통령. 그분들과도 무관치 않은 섬이에요. 먼저 김영삼 전 대통령 말씀 먼저 드릴게요. 그분은 어디서 태어나셨냐면, 자 여러분 10시 반 방향으로
가장 높은 산봉우리. 예. 저 높은 산봉우리 바닷가에는 큰 마을이 하나 있는데 오늘 해무 때문에 안 보이네요. 저 높은 산봉우리 저게 대금산이라고 하는 산이에요. 저 대금산 자락에서 왼쪽으로 산 능선을 타고 내려가면 대계라는 마을이 나오는데요. 그곳에서 김영삼 전 대통령이 태어나셨고 그뿐만이 아니고 김영삼 정부를 중심으로 해서 전후로 7년 약 15년 사이에 다수의 장관들 10명 이상 되는 차관들, 그 다음에 여러분 기억하시죠? 박근혜 전 대통령 비서실장 하시다고 김모춘 씨, 그분들이 다 저 자락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르신들의 말씀은 저 대금산의 기운을 받아서 그런 사람들이 되었다는데요. 결국은 저 대금산에서 흘러내려오는 기운이 방금 제가 이야기 드린 백사도, 저곳을 통과를 해버려가지고 저 위쪽으로 올라가면 일본 바다로 기운이 흘러가겠지요. 그래서 저쪽 대금산 방향에서 흘러내려오는 기운이 일본 바다로 흘러가지 못하게 저곳 백사도가 기운을 다 꽁꽁 안고 있다고 해서 기가 흐르는 선 백사도, 그렇게 합니다. 자, 그리고 문재인 전 대통령, 이분은요 1950년 6.25 전쟁이 한창 했을 때 북한 원산만에서 피난민 14,000명을 실은 빅토리오 메리더소가 남쪽으로 피난을 내려옵니다. 그 배에 문 대통령 부모님이 타고 계셨습니다. 그 사람들은 그 추운 녹슬한 북한을 탈출을 하면서 남쪽 바다 무사랑이 최종 목적지였습니다. 그런데 무사랑 앞에 오니까 군사작전상 입항 거절을 당합니다. 그러자 그 빅토리오 메리더소 뱃머리를 거제도로 돌려요. 자, 여러분 장성포라는 곳 들어보셨나요? 네. 그곳에 피난민 14,000명을 풉니다. 자, 부산항을 돌아선 그 빅토리오 메리더소가 거제도로 들어올 때 가장 먼저 마주치는 섬이 여러분 저곳 백사도입니다. 저기 가덕도를 떠나서 이 백사도를 통과할 때 모두들 다 그랬겠지만 특히 문재인 대통령 부모님께서는 자, 남쪽 바다 내려오니까 날씨 따뜻하죠. 그리고 지도상에서 본 크고 작은 선들이 많이 놓여져 있잖아요. 그걸 보고 이곳이 정녕 남쪽 바다다, 이제는 살았다, 그런 안도감에 정말 가족들의 그 무사한 일을 바랬던 그 간절한 마음이 저곳 백사도를 보면서 느껴졌다고 합니다. 그때 기가 맞닿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들을 거제도에서 태어나게 해서 대통령까지 되는 그런 연애를 나눴죠. 그리고 여러분 또 하나 재미나는 게 있어요. 우리나라 대통령들 지금 청와대 안 들어가려고 그러죠. 이번 정부는 결국은 포기를 했지요. 그게 어제 오늘 일이 아니에요. 25년여 전에 구시라는 성씨를 가진 풍수지리학자, 지금 생존해 계시고 현재는 박사입니다. 그분이 25년 전에 청와대를 보고 이렇게 화살을 날려요. 지금 계속해서 그곳에 대통령 별장 청와대가 있으면 이 나라의 대통령들 잘하든 못하든 다 낭패가 나, 청와대 옮겨 하고 주장을 합니다. 그 말을 안 들으면 약이 되는데 듣다 보니까 대통령들이 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안 들어가려고 했는데 안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자, 막상 대통령 당선되다 보면 마땅하게 옮길 거처 없죠. 설상가상으로 옮겨본들 경호 문제 때문에 서울 시민들 교통 불편 가중시키죠. 그리고 현재 이루어진 그 상권의 또 민원 문제, 이런 것 등으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청와대를 들어갔는데 지금은 포기를 하더라고요. 바로 이유가 그 이유입니다. 그 학자 때문에. 그런데 그렇게 주장을 한 학자가 25년 전으로부터 3년 더 거슬러 올라가서 28년 전에, 여러분 고성 아시나요? 고성. 강원도 고성 말고 경남 고성, 왜 공룡 발자국 있는 그 관광지, 그 고성에 가면 북방산이라는 산이 있어요. 그 산자락에 올라가서 경남의 산세를 살피다가 방금 이야기 드린 저 대금산을 발견을 하게 됩니다. 그러자 그 북방산에서 대금산으로 몸을 옮겨요. 저 대금산에 올라가면 진달래 군락지가 아주 넓습니다.
봄철이 되면 우리 거제시에서 진달래 축제 행사도 성대히 개최를 하고요. 그리고 여기서만 바라봐도 연분홍 보랏빛 색깔들이 화려하게 술을 놓고 있습니다. 그 자락에 올라가서 이곳의 지형체를 살핍니다. 그러더니 이런 말을 남깁니다. 또 하나의 예언을 합니다. 대금산 북심리 천하명당 상처라 하여 왕이 세 사람이 나올 기운세다. 이런 예언을 합니다. 자, 여러분, 대금산 북심리 천하명당 상처라, 이게 무슨 말이냐? 대금산의 북쪽, 지금 대금산에서 북쪽이 지금 이 방향입니다. 대금산의 북쪽, 심리면 4km잖아요. 대금산의 북쪽 4km 변방 안에 천하명당 상처라, 우리나라의 하늘날에 세 곳의 명당 자리가 존재를 한다. 자, 상처가 어디냐? 상처, 바로 오늘 여러분들이 다녀오신 저도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 유람선에 승선하실 때 모든 거 다 내려놓고 기운 받아오세요 한 대목이 이 맥락으로 보시면 됩니다. 나머지 두 곳은 방금 이야기 드린 백사도, 대금산, 이곳을 천하명당 상처라 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예언을 한 게 참 공교롭지 않나요? 어떻게 됐든 거제도에서 태어난 사람이 대통령이 현재 2사람 나왔습니다. 아직까지 한 사람 남아있다는 그런 뜻이 되겠는데요. 김영삼 전 대통령, 허기야 그분은 김대중 전 대통령하고 우리 국민들이 그 시대 때 야당 총수들로서 이미 다소 그런 인물로 예견된 분들이고, 그런데 이름도 성도 몰랐던 문재인 씨가 대통령으로 당선됩니다. 이것은요, 우리 국민들 받아들여야 됩니다. 정치를 떠나서 나중에 그들에 대한 평가들은 역사가 할 것이고요. 그런데 두 분이 나오는데 중요한 것은 한 사람이 아직 남아있다는 그런 뜻이 되겠죠. 그런데 저는 그 학설을 믿고 싶습니다. 왜? 2사람이나 나왔기에. 그런데 누가 될는지 몰라요. 거제도 태어난 사람 중에서. 아직까지 우리 거제 시민들은 눈이 빠지도록 손꼽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2019년 9월 17일 날 오늘 여러분들이 승선하신 이 유람선이 50년 만에 금단의 섬으로 여겨졌던 저도에 관광객을 가득히 싣고 들어간 원조의 선박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들 계단 오르기 전에 큰 건물 하나 보셨죠? 이것은 제 생각입니다. 제가 그때 들어가서 그 건물을 딱 보니까 구시 박사, 구박사, 풍수지리학자 그분이 불현듯 생각이 납니다. 야, 왕이 한 사람이 지금 남아있다 하는데, 제가 그 건물을 본 순간 이 건물에서 왕이 나오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거기는 사람도 살지 않지 않잖아요. 그 건물의 용도는 대통령 내려오면 수행원들 숙박시설이에요. 근데 그 건물을 보니까 여기서 대통령 나오겠다. 제가 달리 그때 생각을 한 게 아니고, 자, 대통령 그렇게 대한민국 천하명당 상처라 우리나라의 하늘날에 세 곳의 명당 자리 중에 한 곳이거늘 대통령하고 거기에 눈도장 찍으로는 수행원들만 길을 받아가야 될 게 아니고, 우리들의 미래가 뭡니까? 신혼부부가 많아져서 거기에서 애기들 많이 나오면 그게 우리들의 미래라고 생각해도 가능한 이야기죠. 그 콘도를 그대로 놓아두지 말고 그날 대한민국에서 결혼하는 신혼부부들 숙박지 여행지를 만들어서 애들 와서 기운 잔뜩 받고, 그리고 밤에 뭐 해야 됩니까? 그 기운으로 애기도 만들고, 그러면 그 중에서 왕이 한 사람이 안 나오겠나? 아이고, 그때까지 살기가 모르겠다. 네, 제가 맞죠? 네, 잘했어요. 아마 그런 날이 오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많이 해보고요. 세상이 밝아지고 더 좋아지면 제가 오늘 뜬금없이 던지는 이야기 같지만 현실적으로 다가올 날이 멀지 않았다고 봅니다. 그래, 웃을 게 아니고요. 오늘 집에 가시면 아들한테 전화해갖고, 야 아들아, 너그 새끼들은 전부 다 거제도 와서 나와갖고 듣고 와봐라. 꼭 좀 전해주겠어. 왜? 한 사람 남은 왕이 될지가 알 수가 있는. 자, 여러분, 우리 한 곳 더 달려가 봅시다. 한 곳 더 달려가 봅시다. 오늘 여러분들 점심밥 만나게 드시고 제가 소개를 한 곳 해드릴 테니까 한번 달려가 보세요.
저희들 유람선 터미널에서 10분 거리가 안 됩니다. 자, 매미성 다녀오신 분 계신가요? 매미성 안 다녀오셨어요? 오늘 점심밥 만나게 되시고 달려가서. 자, 매미성이 어디 있냐면 여러분 지금 방금 제가 대금산 말씀드렸죠. 대금산 바닷가로 한번 보세요. 하얀 지붕 따까리가 두 개 보이죠? 바로 오른쪽 바로 옆에 매미성이 세워져 있습니다. 성이 아니에요. 쌀성자. 자, 저 매미성은요 2003년 9월이었습니다. 그럴 때 매미 태풍이 남해안을 강타를 합니다. 그럴 때 저 매미성이 세워진 바로 저 위치에 농사 짓는 땅 약 600평이 바닷가로 매미 태풍 파도가 몰고 가버려요. 그러자 그 밭주인 백순산 씨라는 양반이 다시는 태풍의 파도로부터 내 땅을 피해를 받지 않고자 혼자서 13년 동안 장비도 없이 맨손 오직 마음은 밭둑을 쌓아서 내 땅 지킬 거라고 밭둑 산다고 시작을 한 게 훌륭한 성의였어요. 그렇다고 해서 웅장하지는 않습니다. 아기자기해요. 길이가 약 100m 정도, 또 높이가 6, 7층 정도 규모의 높이인데 인간 혼자서 그렇게 맨손으로 성을 쌓았다고 하기에는 도저히 믿기지 않습니다. 특히 3년여 전에 가수 김건모 씨가 저곳에 가와서 생일 파티를 하고 그게 이제 공중파 방송으로 좀 흘러나가고 또 얼마 전에 세상에 이런 일이 어떤 그 공중파 방송을 타면서 평일에는 조금 한산합니다. 조금 그래도 좀 설한데요. 주말 되면 북새통을 이룹니다. 좀 과장스러운 표현을 해보자면 거기에 내려가면 바닷가에 몽돌밭이 있어요. 그 몽돌 하나에 사람 한 사람일 정도로 그렇게 비유를 하면 맞는 표현 같습니다. 많은 인파가 갑니다. 오늘 여러분들 점심밥 만나게 되시면 한번 달려가 보세요. 좋은 추억거리 하나 더 만들어 갈 겁니다. 제가 얼마 전에요 거기에 가서 우리 관광버스 사장님을 찾으러 간다고 점심시간을 통해서 갔습니다. 가니까 거기 바람의 핫도그 집이 있더라고요. 점심도 때울 겸 핫도그 2개를 손에 싸들고 그걸로 바닷가 매미성을 찾아 내려갑니다.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바닷가에 도착을 해서 한 5분 정도 거리인데 도착을 해서 손에 딱 보니까 꼬챙이만 막대기만 2개 들고 있더라고요. 제가 그걸 핫도그를 다 먹기는 먹었는데 그 핫도그가 목으로 들어갔는지 콧구멍을 들어갔는지도 모를 정도로 그 정도로 사람들이 많이 와요. 오늘 여러분들 한번 달려가 보세요. 자, 이렇게 조잘거리다 보니까 지금 항해 다 들어왔네요. 여러분 제가 마지막 방송을 드리면서 오늘 함께 하신 여러분들께 한 말씀만 하고 제가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 하신 여러분, 이정에 계시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인생길 걷다 보면 정말 환희와 영광이라는 그런 만나는 부부도 만날 수가 있고 또 때로는 좌절과 나락이라는 그런 슬픈 장면도 접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오늘 여러분들이 산책을 하셨던 저도를 꼭 기억하십시오. 좋은 일이 납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네. 오늘 함께 해주셔서 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 부디 오래도록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